안녕하세요. 작가 송학송입니다. 이번 수업은 대장암 CBL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앞에서 배웠던 대장암 치료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64세 남자 환자였고, 이제 우리가 의무기록 서식에서 보통 이제 칩 컴플레인을 보통 먼저 쓰는데요. 이 환자는 이제 수술 목적으로 주호소로 입원하신 분이었고, 현 병력상, 프레젠트 일리스 현 병력상 검진을 위해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발견이 된 거죠. 폴립은 뭐 이제 그 생긴 모양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래서 보통 선암, 아데노칼시노마가 되는 용종들을 아데노마토스 폴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폴립이 발견되어서 내시경으로 폴립펙토미를 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수술이 필요해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환자의 과거력상 특이사항은 없었고 가족력도 없었던 환자였습니다. 이제 개통적 문진이라고 그래서 리뷰 오브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제 뭐 진행성 암 환자들에서 보통 피로감이 좀 많이 있고 식사를 잘 못하거나 뭐 어지럼증, 소화불량, 복통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주로 대장암에 관련된 증상들을 여기 간략하게 적었는데 일단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분이고, 이제 그 리뷰 오브 시스템은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심텀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은 이제 이학적 검사라고 하죠. 이학적 관찰이라고도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의료진이 실제 진찰을 통해서 알아낸 사인이나 이런 특징적인 것들을 적는 것을 이제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부 이학적 진찰 검사 소견상 뭐 팽만이나 뭐 디스텐저는 없었고, 뭐 장음은 뭐 정상 노모 액티브였고, 그다음에 텐더니스나 뭐 리바운드 텐더니스 등의 특별한 페리토나이티스 사인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DRE, 디지털 렉탈 이그잼 상에서 항문 괄약근 톤은 정상이었고, 그다음에 뭐 특별한 병변이나 출혈 종양 등은 보이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이제 서두에 말했듯이 용종을 절제했는데 아마도 악성이 나와서 이제 암에 대한 스테이징 워크업을 했을 것이고, 그 중에 이제 대장암 환자에서는 주로 CEA하고 CA19-9을 이제 확인을 하는데 둘 다 정상 범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Assessed Initial Assessment, 즉 뭐 이 경우에는 이미 진단이 됐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아닌 확정적으로 어퍼 렉탈 캔서로 진단된 환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내시경 영상인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세사일하고 폴리포이드하긴 한데 넥이 없는, 즉 여기가 마진이 넥이 없고, 보시면 약간 이 뮤코자 폴딩이 경계가 불분명해서 이때 실제로 크로스한 내시경 소견상에서 악성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장 내시경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될 건, 만약에 이거보다 좀 더 컸거나 이렇게 올가미로 절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 incomplete resection이 되는 것은 오히려 암을 퍼지게 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내시경적 절제를 하지 않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그 환자의 그 절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우선 용종 절제술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종 절제를 한 거에 대한 패솔로지를 봤더니 항문연에서 12cm 떨어진 곳에 용종 절제술을 했고 선암이 나왔고 분화도는 moderately differentiated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이제 추가적인 절제가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 T 스테이지, Depth of Invasion이라고 하는 T 스테이지가 PT1으로 서브뮤코자 레벨까지 침범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뮤코자를 보면 네 층으로 분류를 하죠. 에피셀리움, 라미나 프로프리아,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그래서 즉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아니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리아가 아니라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밑에 층이 즉 서브 뮤코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암세포가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층에서 얼마나 더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보통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2125 마이크로미터만큼 뎁스 오브 인베전이 있었던 거고, 다행히 절제 연에는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라테랄 사이드로는 0.1cm, 그 다음에 베이스 하단 딥 마진에서도 암세포가 없이 클리어 리섹션 마진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도가 상승하는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인 엔지오 림파틱 인베이전 혹은 바스큘라 림파틱 인베이전이라고 하는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LVI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LVI가 있는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이 더 올라가고, 튜머 버딩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표시를 하는 이유는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추가적인 온콜로직 리섹션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이미 내과에서도 배웠겠지만, 그래서 결국에 이 depth of invasion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depth of invasion이 1000 마이크로미터, 즉 1mm 이상 깊게 파고드는 경우에는 아무리 암이 작더라도 다른 곳에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가능성이 한 적게는 뭐 5%에서 많게는 뭐 한 20몇 %까지도 보고가 되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depth of invasion이 1000 이상이 되면 근치적인 절제수를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위험인자들 중에 이 분화도가 만약에 poorly undifferentiated 혹은 뭐 undifferentiated 뮤시너스 타입, 시그넷 링셀 타입 이런 것들은 예후가 더 안 좋아서 아무리 깨끗하게 폴리펙토미가 됐다 하더라도 절제하는 것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또한 엔지오림파틱 인베이전, 여기에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보통 페리뉴랄 인베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 저희 병원 패솔로지 리포트였고, 이러한 이유로 환자는 로우 안텔 리섹션이라고 하는 수술을 진행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강의 말미에 수술 영상들은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배웠겠지만 핵잇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분류표입니다. 이거의 임상적 의의는 뭐냐면, 이 첫 번째 그림은 피덩큘레이티드 아데노마인 경우, 이 경우는 세사일 아데노마인 경우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피덩큘레이티드 아데노마인 경우에 요게 이제 에피셀리움 라이닝이면 요게 이제 서브뮤코자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depth of invasion이 1000 마이크로 이상이면 우리가 근치적 절제수를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암세포가 요쪽까지 이렇게 침범을 한 경우와 여기에만 있는 경우에 위험도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이 레벨 0, 이렇게 헤드에만 이 용종의 헤드의 끝부분에만 있는 경우에는 레벨 0, 그 다음에 헤드 아랫부분까지 있는 경우에는 레벨 1, 그 다음에 이건 다 지금 서브뮤코잘 인베이전이 있기 때문에 칼시노마 인사이투가 아니라 아데노칼시노마, 즉 암이라고 진단이 된 거죠. 그리고 레벨 2는 우리가 넥 부분, 그다음 레벨 3부터는 베이스 부분인데, 레벨 1까지는 보통 암세포가 조금 더 깊게 침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림프노드 인베이전,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옵저베이션을 권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해기 클래시피케이션 레벨 3라는 뜻은 암세포가 이 베이스 부분까지 침투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로 추가적인 근치적인 절제수를 고려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만약에 패솔로지 리포트에 해기 클래시피케이션 레벨 3다, 레벨 4다라는 게 그런 의미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사일 아데노마 때는 해깃을 쓰지는 않고 키쿠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걸 쓰기도 하는데, 뭐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편평한 그 샘종의 경우에는 이 폴리포이드 그 아데노마토스 폴립과는 다르게 금방 서브뮤코자 인베이전, 즉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프로프리아츠까지 가깝게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얇은 층이죠, 서브뮤코자가. 그래서 서브뮤코자를 3등분을 해서 SM1, SM2, SM3라는 표현을 로 나누기도 하고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1000마이크로 이상이면 요게 이런 것들이 이제 베슬이나 림파틱, 그다음에 너브 채널이거든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암세포가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1000mm가 넘어가게 되면 수술적인 절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말한 대로 해깃이라는 걸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고, 레벨 0는 칼시노마 인사이트, 즉 인베이시브 캔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인트라 뮤코자 칼시노마라고도 얘기한다고 이전 수업 시간에서도 얘기했었고, 레벨 1부터는 이제 칼시노마, 즉 머스큘라리스 뮤코자층을 뚫고 서브뮤코자까지 캔서셀이 침투한 것을 말하고, 레벨 2는 넥까지, 3는 스톡, 레벨 4는 베이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분류를 했고, 레벨 3까지는 림프노드 인베이전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레벨 3까지인 경우에는 지적 절제술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세사이란 폴립에서는 이런 키쿠치 클래시피케이션을 쓰게 되는데 SM1, 2, 3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슈피리어 서드, 미드 서드, 인피리어 서드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얇은 서브뮤코자층을 3등분을 해가지고 1, 2, 3라고 표현을 하는데, SM1인 경우에는 폴리포이드 튜머 폴립인 경우에는 이제 이런 핵의 레벨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SM2는 레벨 2, 3, SM3는 레벨 4 정도로,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되는 게, 만약에 SM3다 이런 경우 거의 100% 수술하고요. SM1은 그 생긴 모양이나 여러 가지 위험인자 다른 것들을 평가를 해서 수술을 안 하기도 하는데, 이제 SM2인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용종 크기가 한 1cm밖에 안 되고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뭐 1050 마이크로다. 근데 SM2다. 뭐 서브뮤코자가 좀 얇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고민이 됐는데, 수술을 안 하는 쪽보다는 하는 쪽으로 많이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1A, 1B, 1C를 표현하고, 요 SM 서브뮤코 자체가 3등분해서 두 번째 층까지 침범을 했으면 SM2, 세 번째 층까지 침범을 했으면 SM3. 요걸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머슬층이죠. 머슬 프로프리아, 머스큘라 프로프리아층을 넘어가게 되면 T2로 바뀌니까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T1 그리고 림프노드 뭐 CT를 찍었는데 림프절 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데 크기는 1cm밖에 안 됐다. 이럴 때 이제 환자는 불안해 하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는 뭐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종을 내시경으로 봤을 때 엔도스코픽 뮤코잘 리섹션 이라는 용어 혹은 폴리펙토미를 쓰는데, 무조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뭐 뗄 수 있을 것 같다고 다 떼는 것이 아니라, 피덩큘레이티드 타입, 폴리포이드 타입 한 경우에는 핵이 1, 2, 3에 해당되거나 사이즈가 2cm가 넘어가지 않고 분화도가 웰이나 모더레이틀리 때, 그 다음에 서브뮤코자 인비전이 1000마이크로 미만일 때 이런 EMR을 고려를 해서 내시경적 절제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고, 세사일인 경우에는 크기는 비슷하고 대평소에 비슷하지만 SM2부터 수술을 한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다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무슨 바이블처럼 꼭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거는 폴리포이드인 경우에는 조금 더 사이즈가 커도 EMR이 가능할 수도 있다. 새사일은 작더라도 인베이전이 더 빨리 되니까 작더라도 더 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절제를 하고 났는데 서비무코잘 인베이전 뎁스가 뭐 1000마이크로 1mm 이상이면은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쓰면 엔블락 리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암세포를 커팅해서 조각조각 내서 떼는 행위 자체는 암세포를 좀 더 퍼뜨리는 그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똑 띄어낼 수 있을 때 그런 리섹션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온 내용들은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시경적 절제술, 뭐 폴리펙tom이나 엔도스코픽 뮤코잘 리섹션, 또 내과에서 배웠겠지만 엔도스코픽 서브뮤코잘 디섹션, 이런 내시경적 절제술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기준은 일단 T1이 넘어가면 수술을 일단 고려를 하는 게 좋겠고, 그 후에 절제연의 암세포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림포바스큘러 인베이전이 있거나 페리뉴럴 인베이전이 있거나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2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보통은 좀 더 내로우한 기준으로 2마이크로 잘못 썼는데 2000 마이크로보다는 1000 마이크로가 넘어가도 요새는 수술을 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컷오프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제 내시경적 절제를 했는데 암이 나왔고 리섹션 마진이 네거티브이고 이런 위험 인자들이 없었던 암세포들을 일렬로 쭉 수치화를 작업을 하고 그 중에 수술 받았던 사람들의 조직 검사에서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레이트를 봤더니 사이즈가 작고 이런 위험 인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거의 99%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없이 거기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 해서 이런 기준을 세웠고, 사이즈가 2cm가 넘어가거나 뭐 분화도가 나쁘거나 이런 위험 인자가 있거나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깊은 경우에는 크게 작다 하더라도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레이트가 2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것들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더 보기 쉽게 NCCN 가이드라인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결장암에 대한 치료 전략도 임상적으로 T1이 의심되는 경우에 내시경 절제가 가능하면 내시경 띄고 병리 진단 보고 아까 말한 패솔로지 리포트에 따라서 위험 인자가 있으면 고위험군이 있으면 수술을 하고 다시 병리 진단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 항암 치료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임상적인 2기, 3기는 1기에서는 국소적 절제, 즉 내시경적 절제를 고려했겠지만 바로 큐러티브 리섹션, 온콜로지 리섹션 후에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 그걸 평가로 우리가 보조적 항암 치료를 한다고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런 식으로 치료 모식도, 치료 전략도를 참고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앞에 환자는 결국 로안테리 리섹션을 시행을 했고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없어서 뭐 그냥 정규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이제 78세 남자 환자였고, 이 환자는 이제 복통과 복부 팽만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한 거고, 간헐적으로 복통, 그 다음에 스몰 칼리버 스툴, 그러니까 변이 좀 얇아졌다고 표현을 하죠. 내원일 새벽부터 상기 증상 심하여 내원하였다. 특별한 과거력은 없었다. 응급실에서 이제 모호한 증상으로 호소하거나 외래에서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연세를 고려했을 때 꼭 암의 유무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추가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최근 6개월간에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좀 감소한 것 같다. 그러나 뭐 이지퍼티그나 이런 것들, 다른 다이아레아, 업도면 이거는 없었지만 페인과 디스텐션이 발생을 했고, 보면 뭐 컨스피레이션도 있었다. 그리고 변 보고 나서 좀 뒤가 좀 묵직한 테네스무스 증상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학적 진찰상에서는 뭔가 팽만, 장이 막혔나 이런 걸 의심할 수 있겠죠. 즉 옵스트럭션이 동반됐나 이런 걸 의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청진이 하이퍼액티브하게 끼기익 되는 이제 바울 사운드가 올라가 있는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 장
회색 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소견 중에 하나죠. 뭐 덩어리가 만져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레프트 사이드 쪽에 있는 콜론 혹은 렉탈 캔서인 경우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매스가 크지 않아도 장이 금방 막히게 됩니다. 다행히도 터지거나 염증이 심하진 않았는지 텐더니스는 있었지만 페리토니얼 이리테이션 사인, 즉 복막 자극 증상인 리바운드 텐더니스는 없었습니다. 디스트 렉탈 이기잼상에서는 특별히 만져지는 소견 같은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혈액 검사상에서 WBC는 정상이었고 아네미아 없었고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 마일드 하이포나트리엠이라고 있었고 소듐이 좀 떨어진 거죠. 그 다음에 CA하고 CA19 레벨은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찍은 엑스레이를 보면 이거는 이제 심플 우리가 이제 체스트는 체스트 엑스레이라고 하고 복부 사진은 심플 시리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버전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일어서서, 수파인은 누워서, 이렉트는 일어서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렉트 사진이고 이건 누워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서서 찍으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장이 터졌을 때 이 다이아프램 아래쪽에 프리에어라고 해서 자유공기가 있는 것들을 평가하거나 이렇게 멀티플 스텝 레더 사인 혹은 에어플루이드 레벨 즉 인테스티널 옵스트럭션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사진이죠. 단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은 아마 다른 수업 때 배웠겠지만 어디전 장 유착에 의해서 스몰 바울 옵스트럭션이 가장 흔하지만 라지 바울 옵스트럭션의 most common cause는 캔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면 지금 스몰 바울들이 멀티플하게 에어플루이드 레벨이 보이지만 라지 바울 역시 공기가 가득 찬 걸로 봐서 굉장히 디스탈 쪽 파트에 장이 막혔구나 라는 걸 의심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장이 막혔는데 인테스탈 옵스트럭션인데 근데 좀 렉툼 근처나 시그모이드 콜론이 막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임상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진입니다. 수파인 사진은 이제 우리가 아사이티스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디퓨저하게 누워서 찍었기 때문에 사진이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서는 실질적으로 콜론 캔서 옵스트럭션을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고요. 내시경을 했더니 이렇게 내강이 완전히 좁아진 걸 확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이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콜로노스코피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EMS라고도 하죠. 그래서 셀프 익스펜더블 메탈릭 스텐트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미리 넣게 되는데 이걸 넣는 목적은 만약에 이때 응급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전 시간에 배웠던 장을 절제하고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어 붙여봐야 안 붙거든요. 변 때문에 장도 늘어나 있고 지저분하고 장 정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스텐트를 인서션을 하게 되면 이제 장이 이렇게 좁아진 데가 넓어지면서 장 폐석을 일시적으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을 좀 벌어서 이쪽에 이제 시간 며칠이 지나면 얘가 이렇게 확장되면서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면서 장마비가 해결되고 장 정결제를 장도 씻어낼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한 번에 인공 장루를 만들지 않고 분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너무 억지로 하다 보면 천공, 그러니까 장이 저기가 터질 수가 있거든요. 딱딱하게 탄성도가 떨어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을 하고 나서 3일 정도 경과하고 난 사진인데 이전 사진에 비해서 보면 장의 가스들이 많이 빠졌고 이게 어떤 하나의 장과 장 사이에 이렇게 컨투어가 보이는데 아직은 처음에 장이 늘어난 바울 리데마가 있을 때 이렇게 보이고 콜론의 호스트럭 마킹이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6일이 지나니까 가스가 이제 많이 빠져나갔고, 스몰 바울에 있는 가스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콜론에만 아직 남아있는 이런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넣었던 스텐트가 이제 많이 넓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그래서 스텐트를 삽입을 하고 며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그모이드 콜론 캔서가 진단돼서 그에 대한 뭐 CT나 이런 걸 찍었던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없어서 이런 안테리어 리섹션 전방절 제술을 시행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를 봤더니 뮤시너스 타입의, 그러니까 이제 well differentiated, moderately differentiated, poorly differentiated, 뮤시너스 타입의 이런 게 있는데 뮤시너스 타입이었고, 생긴 모양은 얼소로 인필트레이티브 타입이었고, 위치는 시그모이드, 이렇게 8cm 정도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튜머 사이즈 길게 8.5cm 정도 됐다라는 거고, depth of invasion은 T3, 그 다음에 서지컬 마진이 이제 암세포 자체의 프록시말 마진, 디스탈 마진, 라디알 마진이 깨끗했는지, 서컴퍼런셜 리섹션 마진이 깨끗했는지를 표시하는 거고, 이에 따라서 림프노드 개수는 최소 13개 이상을 우리가 하베스트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4개 중에 다행히 림프절 전이는 없었고, 위험인자 중에 하나의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은 없었고, 페리뉴라 인베이전은 있었고, 그래서 스테이지 2지만 분화도가 나쁘고 막혔었고 페리뉴라 인베이전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엔 어주번트 케모세라피를 고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뭐 수술이야 종류들이 무지 많았죠. 뭐 일리오시펙토미,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익스텐디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토탈 콜렉토미, 토탈 프록토 콜렉토미 많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랩트 헤미콜렉토미, 로어 안테리어 리섹션의 실제 수술 영상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론으로 말로 배워왔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리버고 스토막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라이트 헤미콜렉토미 위드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한다고 돼 있죠. 하방에는 세부 항목 중에 하나인 문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토막의 아래쪽 이렇게 듀오데님이 내려가고 스토막과 이 콜론 사이에 있는 오멘툼을 박리를 하게 되면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가 레서색으로 알고 있는 그 레서색 공간이 나오게 되고, 보면 요렇게가 여기 헤파틱 플렉시 콜론부터 요렇게 이어지는 콜론이고, 이쪽이 요게 이제 듀오데눔입니다. 스토마토 듀오데눔 넘어오는. 요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에이바스큘라 플레인, 즉 엠브리올로직 플레인이라고 하는 그 플레인을 따라서 이렇게 박리를 해주게 되면 생각보다 출혈이 없이 이렇게 이제 수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주변 인접 장기들하고 분리를 하고 절제하고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제 수술해서 요게 이제 터미널 일리움이고 요게 시쿰이었는데 요게 즉 일리오시칼 아테리, 일리오콜릭 아테리가 됩니다. 일리오콜릭 아테리는 슈피리어 메젠테릭 아테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리오콜릭 아테리 주변에 있는 림파틱 베어링 티슈들, 이 패티슈처럼 되어 있는 여기를 박리를 하고 해서 들어 올리면 그 하방에 듀오데눔 세컨 포션이 레트로페리토니얼 포션인 듀오데눔의 세컨 포션이 보이게 되고,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 박리를 하고 나서 보면 보이겠지만 슈피리어 메젠테릭 아테리 베인에서 요 나오는 혈관의 기시부입니다. 그래서 오리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보랏빛으로 보이는 이유는 여기는 베인이고 살짝 더 하얗고 분홍빛으로 보이는 곳이 아테리인데, 베인은 어드벤티티아층이 없고 디옥시제네이티드 블러드가 백그라운드로 백플로우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고, 아테리는 어드벤티티아, 즉 그 콜라겐 티슈들이나 이런
티슈들이 두껍기 때문에 좀 더 하얗고 분홍 빛으로, 그 다음에 옥시제네이티드 블러드가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다르고, 펄세이션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아테리인지 베인인지를 구분을 하게 되고, 지금 여기를 한꺼풀만 더 벗겨내면 슈피리어 메젠터리 아테리와 베인이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마찬가지로 올라가다 보니 라이트 콜릭 베인으로 의심되는 게 있어서 그 부위를 또 절제를 해서 박리를 하는 거고, 앞에 수업에서 이제 complete mesocollic excision with central vascular ligation 혹은 D3 다이섹션이라고 했던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이 굉장히 얇은 메조콜론 이 봉지라고 해야 되나? 이 혈관, 저 안에 지금 보면 얇은 페리토늄과 페리토늄 사이에 혈관들, 신경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 사이를 손상되지 않게 통으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전에 구멍이 났던 부위는 앞에서, 위에서 내려오던 박리면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박리면하고 지금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고, 그러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요 라이트 콜릭하고 이쪽에 또 추가적인 베슬이 있는지를 보는데, 라이트 콜릭 아테리 같은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라이트 콜릭 아테리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림파틱 티슈들이랑 폐 티슈들을 올리고, 여기 밑에가 지금 듀오되는 판크레아스거든요. 깨끗하게 이렇게 출혈 없이 박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어센딩 콜론이 이렇게 있으면 어센딩 콜론의 슈피리어 메디얼 사이드의 박리가 끝났죠. 그러면 다행히 라테랄 사이드로 넘어가가지고 바깥쪽에 이 콜론의 바깥쪽을 이렇게 박리를 하는 영상을 보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콜론이라는 곳은 바깥에 있는 레트로페리토늄에 콜론이 이렇게 얹어져 있죠. 해부학 때 배운 게 기억나는 게 모르겠지만 그 옆에 라인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파라폴릭 커터를 따라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 이제 여기가 터미널 율륨, 시쿰까지 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절제할 준비가 다 된 거죠. 혈관의 기시부에서 림파틱 그 티슈들 포함해서 이때 절제를 한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문합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 일륨을 잘라내고, 인트라코포리아라는 거는 배 안에서 문합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배에다 이 정도 절개창을 넣고 장을 끄집어 빼서 바깥에서 손으로 문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배 안에서 문합까지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몰 바울을 커팅 트랜스액션을 한 거고, 여기가 이제 프록시멀 트랜스버스 콜론 쪽에서 주변의 베슬이나 이런 것들을 핸들링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테이플러라고 해서 장을 이렇게 문합하고 절제해주는 수술용 기구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절제하고 나서 요 스몰 바울의 안티메젠터릭 사이드와 그 콜론의 트랜스버스 콜론의 안티메젠터릭 사이드를 문합을 해서, 그 문합하고 나서 그 문합한 구멍을 지금 이렇게 봉합하고 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오픈 게이트를 이렇게 클로즈를 하고 나면 장 내용물이 배 안에 계속 흘러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오염이나 복막염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아무것도 새어나오지 않도록 지금 문합을 마무리 이중으로 위에서부터 풀 시크니스로 이렇게 봉합을 해주고, 바깥에 있는 시로자층에 한 번 더 이렇게 인벨롭 되는 형태로 봉합을 이렇게 복강경으로 하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영상 해상도도 너무 좋아지고 이런 테크닉들도 많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복강경으로 전체 수술을 하고, 이렇게 수술이 다 종료되고 나면 이게 거의 뭐 편집이 많이 되지 않은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출혈도 거의 없고 이렇게 수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한 병변은 배에다 이만큼 이시전을 넣어서 빼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른쪽 했으니까
이 경우는 이제 레프트 헤미콜렉토미, 오른쪽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와 이제 반대되는 부위를 절제를 하는 건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강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라파로스코피 레프트 헤미콜렉토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쪽 투막 끝쪽과 콜론 사이를 이렇게 오멘툼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박리를 하고, 병변이 초기 병변이어서 오토로거스 블러드 타투잉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절제해야 되는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 전날 내시경을 통해서 미리 위치를 저렇게 자가 혈액을 인젝해서 표시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을 절제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지표가 되는 거겠고, 아까는 이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에서는 이제 슈피리어 메조콜릭 아테리, 슈피리어 메조콜릭 베인에서 이제 베슬들이 나와서 그것들을 박리했었다면, 이번에는 레프트 헤미콜렉토미의 경우에는 IMV는 아나토미컬 베리에이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판크라스 밑으로 항상 IMV가 들어가서 스플래닉 베인하고 만나서 스플래닉 베인이 왼쪽으로 와서 SMV랑 만나면 포탈 베인이 되죠. 그래서 그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고, 여기서 아나토미컬 랜드마크는 이게 이제 트랜스버스 메조콜론 그 하방에 이렇게 판크레스가 누워 있고요. 그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이 또한 엠브리올로직 플레인이 두 개가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커넥티브 티슈들 사이로 혈관 닫히지 않게 박리를 하다 보면 구멍이 나면서 레서색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크라스가 보이게 되고, 이렇게 그 판크라스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좌측 결장에 유동화를 하는 거죠. 모빌라이제이션을 해서 박리하는 준비를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디센딩 콜론의 라테랄, 이쪽이 즉 레프트 페리콜릭 거터가 되겠죠. 이쪽을 박리할 때는 이쪽으로 고나덜 베슬이랑 유레터 같은 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서 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 여기가 이제 스플린 하방에 콜론이 이렇게 어큐트하게 접혀 있기 때문에 스플레니 플렉시어 모빌라이제이션을 항상 레프트 헤미콜렉토미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스플레니 플렉시어를 모빌라이제이션을 하고, 이제 그 다시 메디알 사이드로 돌아와서 판크레아스와 메조콜론을 이렇게 떨구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다 보면 뒤에서 보면 이제 저 위에서 박리해 놓은, 이렇게 박리해 놓은 쪽과 밑에서 박리해 놓은 쪽이 이렇게 조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에이바스큘러 플레인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박리가 끝나면 모빌라이제이션이 끝나게 됩니다. 보면 구멍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 붙어있던 곳이 다 떨어졌죠. 그럼 1차적으로 앞에 라이트 헤미콜론처럼 헤미콜렉터처럼 이제 절제할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여기에 병변이 이 위 정도의 여기 위에 있다고 치면 그거에서 좀 더 절제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판크레아스와 지금 콜론을 분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가는 요게 판크레아스의 그 위치고, 판크레아스 뒤쪽에 이렇게 스토막이 있고, 여기는 아까 오픈해 놓은 레서색, 다시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레서색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 레이어를 찾아가지고 하면 판크레아스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겠죠. 그러면 역시 절제할 준비가 돼서 라이트 헤미콜렉토미처럼 인트라코포리얼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그 이거 이제 문합을 하기 위해서 구멍을 냈던 자리를 실제 이렇게 복강경으로 봉합을 해서 이걸 막아주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레프트 헤미콜렉토미를 보셨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음은
직장암이나 구불결장암에서 진행하는 로우 안테리어 섹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항상 인페리어 메젠테릭 베인이 아나토미컬 랜드마크가 돼서 여기가 이제 아올타가 지나가는, 여기가 이렇게 아올타가 있다고 보면 아올타에서 나오는 브랜치인 인피리어 메젠테릭 아테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MA가 딱 하고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플레인으로 이렇게 주변 조직들을 방해하고 있는 영상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게 제로타스 파샤, 즉 키드니를 덮고 있는 제로타스 파샤 위에 시그모이드 콜론, 디센딩 콜론이 얹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쪽 아래쪽이 지금 아래쪽이 이제 펠빅 쪽이고 이쪽이 머리 쪽이라고, 그러니까 크라니얼 쪽이 카우달 쪽이라고 보면 이렇게 아올타에서 인피리어 메젠테릭 아테리가 나오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IMA의 인피리어 메젠테릭 아테리 주변의 림프절까지 포함을 해서 충분히 엠블락으로 절제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심해서 지금 방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주변에 있는 림파틱 티슈들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방리를 하면서 실제 주변 그 조직들을 방리를 하고 있고, 요렇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테리는 조금 하얗게 보인다 그랬죠. 주변의 커넥티브 티슈들을 좀 더 벗겨내면 이렇게 분홍빛의 혈관을 확인하고 결차를 하게 되겠고, 여기가 제로타스 파샤, 이쪽 메조콜론에서 지금 혈관을 결차한 후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레트로페리토니움이기 때문에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최대한 콜론 티슈만, 우리가 꼭 절제해야 되는 그 조직들만 지금 분리해서 지금 방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여기가 시그모이드 콜론하고 지금 요 익스터널 일리악 베스라고 있는 부위 쪽인데, 그 아래쪽으로 말했듯이 유레터라든지 고나달 베슬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부위의 손상을 없게 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고, 이 환자는 꽤 진행이 많이 됐던 환자였었는데, 이렇게 암이 T4B에 해당하는 콜론 바깥쪽으로 더 자라나와서 옆에 있는 복벽을 침투한 것처럼 보이는 T4B에 해당하는 캔서에서 좀 더 크게 절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쪽 주변 방리가 끝나면 이제 직장을 하방으로 이렇게 절제를 해서 마찬가지로 절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아마도 수술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뭐 출혈이 많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걱정을 하면서 수술을 이제 처음에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보면 알듯이 굉장히 그 단면도 우리가 배운 해부학적 지식에 입각해서 정확한 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절제되어 나오는 스페시멘도 굉장히 예쁘죠. 지금도 보면 사실 탱글탱글한 지방들이 왜 이렇게 아주 얇은 막에 쌓여있기 때문에 지방들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렉툼을 싸고 있는 메조렉툼을 싸고 있는 메조렉탈 파시아와 아래쪽에 있는 프리세이크랄 파시아하고 분리시키는 과정을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이제 왼쪽 레프트 사이드 쪽에 그쪽에 부착되어 있는 조직들을 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가 이제 위에 침범된 아래에서 봤을 때 그 방리하는 병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하방으로 지금 여기가 이제 항문 쪽이에요. 항문 쪽으로 더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요렇게가 세이크럼, 위에가 렉툼이니까 위하고 지금 또 방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프리세이크럴 플렉서스라고 하는
요 얇은 막 하방에 굉장히 그 복잡한 구조의 해면상 구조의 비너스 플렉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깊게 박리를 하면 사실 굉장히 출혈 그 지혈을 하기 힘들 정도의 출혈이 굉장히 많이 되는 곳이어서 실제 주의하면서 수술하는 부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을 절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 점점 박리가 되어 가서 주변 조직들하고 신경 손상이라든지 혈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절제를 하고 있는 게 보이고 어느 정도 박리가 끝나면 이렇게 아래쪽 지금 직장의 하방이거든요. 직장 하방까지 이렇게 박리를 하고 나면 장을 절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절제하기 위해서 충분히 박리해서 이제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자를 거라서 주변에 있는 혈관 조직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고, 아마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실습을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보는데 알고 보는 것과 그냥 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술 영상을 자세히 보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해서 문합하는 기구로 엔드 투 엔드 아나스토모시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한 과정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을 한다라는 것들도 많이 봐서 알 텐데
이제 그 다음은 같은 수술을 이제 로봇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복강경 기구하고 다르게 이제 저거를 우리가 로봇 콘솔에 앉아서 작동을 하면 장점은 이게 확대가 뷰가 좀 더 실제 우리가 보는 뷰가 훨씬 좀 더 선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관절이 꺾이기 때문에 좀 더 수술에 용이한 장점이 있고 실제 술자의 피로도나 이런 것들도 좀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좀 전에 봤던 라파로스코픽 로안 트레이섹션이랑 거의 유사하죠. 이 제로타스 파시아 쪽하고 좀 박리를 하고 있는 마치 손으로 이렇게 조금 더 관절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메티큘러스한 동작들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 경우에는 이제 베스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림파틱 티슈들은 제거하면서 혈관을 하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IMA에서 이제 그 렙토콜릭 아테리가 나오는데 이 렙토콜릭 아테리를 살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슈페리어 렉탈 아테리를 이렇게 나눠서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위쪽 남아있는 장에 블러드 서플라이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혈관을 결차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보면 여기가 이제 아까 이제 IMA 지금 슈페리어 렙토콜릭 나가는 쪽이고 이쪽이 제로타스 파시아에서 콜론을 나중에 절제하고 끄집어 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모빌라이제이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신경 다발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올타에 바로 붙어서 지나가는 랩트 심파세틱 트렁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배우는 해부학 지식들이 임상에서는 저런 식으로 보이고 어떤 수술의 랜드마크나 이런 것들이 된다. 이쪽은 지금 디센딩 콜론을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옆에 있는 톨드 파시하고 박리하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박리를 해서 이 여기를 가동화를 한 다음에 이제 절제하기 위해 준비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죠. 뭔가 조금 더 안정감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이 로봇 팟이 이 힘이 굉장히 좋아서 좀 더 그리고 넓어요 팔이. 그래서 넓게 직장을 들면서 그 아래쪽으로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을 하는 거고 여기가 렉탈 프로퍼 파시아 그러니까 TM이 메조렉탈 파시아가 찢어지지 않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바깥 밑에 있는 밑에 세이크럼을 싸고 있는 프리세이크럼 파시아고 이렇게 박리를 하고 있다. 보면 뭔가 얇은 경계선이 보이죠. 그래서 적절한 견인들, 트랙션과 카운터 트랙션 이런 것들이 수술에 굉장히 중요하다. 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거의 이제 항문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뷰가 좀 복강경 때보다 좀 더 이렇게 넓게 보이는 장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까지 실제 술자가 조절하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복강경과 마찬가지로 뭐 역시 출혈은 그렇게 많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 하는 거죠.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과 안테리어 리섹션의 차이는 지금 여기가 이제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따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익스트라 페리토니얼 렉툼하고 그 위쪽에 있는 렉툼하고는 이렇게 저 막에 의해서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 막을 뚫으면 밑에가 이제 개통이 되죠. 그러면서 그 문합하는 데가 이 페리토니얼 리플렉션보다 아래로 가게 되면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이라고 하고 항문에 아주 가깝게 붙이면 요새는 울트라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이라는 말을 붙여서 수술명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렉툼의 라이트 포스테리어 쪽에 있는 붙어있는 그 조직 그 티슈들을 지금 박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렉툼이 이제 항문 쪽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라운드 쉐입으로 그 원래 원형을 원래 그 장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박리를 하고 나면 처음에 여기 페리토니얼 리플렉션의 절개선을 넣기 전하고는 다르게 렉툼 위로 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확인하고 이 환자는 여자 환자이기 때문에 위에 버자이나나 유테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 그쪽이 손상되지 않게 잘 박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분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좀 전에 거기가 렉토바자이날 septum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렉툼의 레프트 사이드 쪽에 있는 붙어있는 조직들을 이렇게 디태치먼트 하면서 이쪽 라운드 리가멘트, 브로드 리가멘트라고 하는 요 오바리 서스펜션 하는 요쪽하고 박리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렉툼이 우리가 곧게 있어서 렉툼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컨벡스하게 이렇게 붙어있던 렉툼이 뒤쪽과 앞쪽 이렇게 박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여기부터는 이제 여기가 리베이터 하나의 머슬의 파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머슬의 파시아로부터 렉툼을 이렇게 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고 언뜻 분홍색의 근육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의 직장을 지금 리베이터 하나의 머스라고 분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반대쪽 오른쪽이죠. 이쪽은 오른쪽에 그 렉툼을 또 박리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섬세하게 조금씩 하면서 뭐 깎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앞에 강의에서 직장암인 경우에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골반이 좁거나 여기 암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리 조심해서 한다고 해도 암세포가 거의 바깥으로 새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위험을 줄이고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좀 줄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살짝 분홍빛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리베이터 아나이머스라고 렉툼이 붙어있는 부위를 조심해서 이렇게 박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렉토바자이널 septum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렇게 해서 지금 더 밑에까지 렉툼이 거의 이제 여기에서 항문까지는 한 3cm, 2cm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주 뒤에 콕식스 맨 하단에 에노콕시젤리가 여기를 끊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괄약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리베이터 하나인 푸보렉탈리스 머슬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하방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울트라 로우 안테리어 리섹션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로봇의 장점은 저렇게 화면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보던 거를 이렇게 봐서 좀 좁은 공간에서 좀 더 시야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걸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겠고 이게 지금 이렇게 삥 돌려있는 이 머슬처럼 보이는 근육처럼 보이는 이놈이 푸보렉탈리스 머슬 리베이터 하나에 여기가 버자이나 단면이 이렇게 있어서 버자이나의 이거를 박리를 지금 위쪽과 아래쪽을 지금 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리가 다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이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직장을 절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메조렉툼을 전체를 다 절제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토탈 메조렉탈 익시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직장을 절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잘렸죠? 잘리고 나면 이쪽에 단면하고 이런 아까 IMA 아래쪽에서는 슈페리어 심파세틱 트렁크가 있었으면 여기에 펠빅 너브들이 보이게 되고 이런 문합기, 자동 문합기를 사용을 해서 엔드-투-엔드 아나스토모시스 스테이플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항문 쪽에다가 집어넣어서 위에 있는 절제하고 난 그 위의 장을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수술을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점점 들어가서 이 원에 탁 찍으면 그 안에가 그 칼날이 있고 스테이플러가 있어서 이렇게 스테이플러 팍 찍고 그 안에가 조직이 떨쳐 나가면서 하나의 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제 어떻게 환자들이 진단이 되고 치료 과정을 거치고 수술을 하는지에 대한 강의였고 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워낙 많은 그 다양한 변수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조금 이해하기 쉬운 케이스들로 설명을 해봤으니까 향후 수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